안녕하세요. 향기로운 급식 후의 주식 여행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환율에 대해 더 이어가 볼게요. 1980년대 자료부터 달러원 환율 차트를 보시면 상기와 같이 생겼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난리도 아니죠. 삐쭉삐쭉 첨탑도 보이고 급락도 보이고 1980년대와 1990년대보다는 훨씬 웃도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엄청난 돈을 벌 기회들이 숨어 있습니다. 1997년 저 꼭대기 보이시죠? 이때가 금모으기하고 한참 난리가 난 때였어요. 태국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고 우리나라의 달러가 고갈되면서 경제가 멈출 수밖에 없는 순간이 된 것이죠. 달러가 없으면 석유 포함 해외원자재도 못 사와. 기업들 결제도 안 돼. 위기니까 아무런 화폐나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때 1997년 11월 1일 달러원 환율은 1712원까지 치솟습니다. 불과 750원 하던 것이 750원에 1달러를 바꾸던 것이 이제는 1712원을 줘야 1달러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죠. 달러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자 부담이 막대해지겠죠.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기업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수출 기업들은 악재 속에서 웃음이 만발하겠죠. 상기의 도표에서 세 차례의 첨탑 지점이 있는데 붉은색 동그라미요. 제일 뾰족한 첨탑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그 다음이 2008년 리먼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이 2022년 미국의 강력한 긴축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때가 외국인의 환차익 구조가 가장 큰 지점이고 외국인의 달러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올 지점입니다. 주식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시간이었죠. 개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주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은 공포가 극대화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화폐 가치가 강하냐 약하냐를 따질 때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처럼 단일 화폐로 지표가 나올 때는 무조건 위로 가면 강세, 아래로 가면 약세입니다. 쉽죠? 무조건입니다. 그 방향대로 강세와 약세가 결정이 됩니다. 달러 강세는 달러 인덱스가 위로 올라갔다는 말이고 약세는 달러 인덱스가 밑으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될 때는 달러원처럼 두 가지 화폐가 비교될 때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 화폐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화폐를 기준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무조건 위로 가면 강세, 아래로 가면 약세입니다. 반대로 원의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주는 위로 가면 약세, 더 적게 주고 달러를 바꿀 수 있으면 강세입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원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당 1307원을 주다가 이제는 1287원에 1달러 교환이 가능하므로 원의 강세 구간입니다. 그러면 원의 강세 구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바로 달러의 공급입니다. 누군가는 막대하게 달러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원으로 바꾸니 원의 수요가 늘어나서 원화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수출 기업일 수 있고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역사적 환율 평균은 대략 1120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었던 구간도 있고 위에 있었던 구간도 있습니다. 보시면 2000년대 닷컴 버블 이후 대략 1300원대 그리고 1200원대가 거의 고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폭발을 합니다. 이때는 경제위기급입니다. 최근 5년간의 환율 흐름을 보면 1100원이 개바닥, 1200원대가 상단이었다가 이번에 1300원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강력한 긴축이죠. 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라앉고 있지만요. 지난 한 달간은 원이 1360원에서 1285원까지 급락을 보이면서 원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적게 주고 1달러를 얻으니 원이 강세입니다. 그동안 1360원에 1달러로 원을 바꾸어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엄청난 환차익을 거두었습니다. 1360원일 때는 주가도 좋은 종목에서 가격이 싸진 것들이 많고 선물 지수도 낮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파생해서 또 개별 종목의 현물에서 엄청난 이득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무엇을 샀겠습니까? 자동이죠. 선물과 함께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한 분기에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던 삼성전자가 2023년 10조 원도 영업이익을 못 내는데 이뻐서 샀겠어요? 아니죠. 한 차익을 거두고 그 막대한 돈을 얼마든지 원활하게 치고 빠질 수 있는 삼성전자를 산 것이죠. 그리고 선물도 끌어올렸겠죠. 당연히 현물 코스피 200도 끌어올려야 하니 코스피 비중 20%인 삼성전자를 끌지 않을 수 없죠. 삼성전자가 이뻐서 끌어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환율은 가장 예측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방향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어떤 전문가보다 돈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특히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 말이죠. 누구보다 명확한 전문가입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달러원 환율로 중심을 잡으시는 것이 좋고 환율에 능통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종적으로 달러원과 코스피 일봉 차트를 겹쳐보았습니다. 달러원의 방향과 코스피의 방향은 반대로 흘러가죠. 즉, 이 말은 원이 1달러 대비 더 많이 주어야 할 때, 원이 약세를 보일 때 우리나라의 증시는 약세를, 반대로 11월처럼 강력하게 원이 강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달러 들고 한국행을 할 때, 미리 선물을 포함해 시총상 위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 12월 둘째 주 목요일 14일은 선물과 옵션 동시만기일이고 이때 선물과 현물인 코스피 200 지수가 똑같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프로그램 차익이고 15개 종목 등 뭉뚱거려 종목들을 프로그램으로 사면 비차익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프로그래머된 로직과 기계들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결코 스스로 독하게 마음먹고 한 번은 환율에 능통해야 합니다. 주식을 잘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말이죠. 급시 후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